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항상 참 정리 잘해주세요.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의 효과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요? 네,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해서 34.5%를 기록했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긍정평가가 계속 하락세였는데요. 예. 4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거고요. 부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2.1%포인트 하락해서 62.6%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8.1%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 예. 지난주에 대통령 평가는 100% 방미활동 평가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면서 이 국빈 방미가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오시기 전에 저와 함께 뉴스 정면 승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지금 진행하시는 신율 명지대 교수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추이다. 예, 그 추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겁니다. 내용보다 추이. 자, 이번 방미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이렇고요. 당정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성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자평했고요. 예. 한국형 확장 억제 구체화를 통해서 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또 이를 정상 간의 별도 선언인 워싱턴 선언으로 문서화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의지를 결집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 심화, 미국과의 첨단 기술 동맹 심화,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 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 확충, 글로벌 자유 평화 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미래 동맹상 구현 등 5대 분야의 다각적 협력 관계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고요. 예. 또 대통령실이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빈 만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여당도 이번 방미의 성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산업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번 방미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만찬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민주당은 이번 방미가 빈손 외교를 넘어서 사기 외교다 이렇게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다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라면서 또 이에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핵 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제 관련 문제는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자기 마취와 과대평가, 여론 호도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방송 기자들이 주말에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김용민은? 제가 방송 기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실에 이 서면 브리핑이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왜죠? 인터뷰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곧 방한할 걸로 보인다고요?
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오는 5월 7일에서 8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G7 정상회의 이후에 여름쯤에 방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빨라진 겁니다. 예. 이렇게 방한 일정이 앞당겨진 데는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만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또 밟았고 예. 그 직후에 이 방한 협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찍 방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성사가 되면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가장 먼저 북핵 문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 통해서 지금 핵 협의 그룹 NCG 창설에 합의를 했는데 예. 여기에 참여하길 원하는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이나 정찰 위성 발사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서로를 복귀시켰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빠질 수 없는 것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말씀하셨는데 과거사 문제 접점 찾을까요? 일단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먼저 발표했을 때 예. 일본 측이 사죄와 반성 직접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예. 이제 한일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는 한국이 원했던 성의 있는 호응에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많았고 예. 그런데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의 방안에서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더라고요. 예.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보수파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예. 한국 측 요청에 응할 전망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김용민 아나운서 최근에 신문 열심히 보시죠.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봅니다. 예. 느낌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전광훈 목사 얘기도 또 준비해 오셨어요. 네, 자, 이번에 또 어떤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죠.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자신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25일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에 일찍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예.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신다. 목사님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 막아주세요. 노동절날 반국가행위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실이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목사가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 잘 다녀오시라.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요청에 화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냈습니다. 전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훼손, 국정농단의 다름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전 목사가 아나무인으로 설쳐도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대통령실이라는 뒷배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진상을 파악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목사 말을 고지곧대로 믿을 만큼 열성 팬이었느냐. 예. 언제는 전 목사 이야기는 사회 악으로 치부하더니 이럴 때는 또 철석같이 믿으면서 정부 공격에 이용하는 취사 선택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전 목사 얘기 나오면 여야 반응보다는 이분의 말씀이 더 궁금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한마디 했습니까? 네,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29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단절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주저주저 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실도 물고 들어갔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예. 아무나 보고 욕설이나 내뱉고 장위동 서민 재개발도 못하게 하고 이젠 우리 당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전광훈 목사를 지적하면서 예.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그 목사의 뜻을 우리 당에서 구현하겠다고 한 걸 연결고리부터 끊어라. 그것도 못하면 당도 아니다라고 당을 질책하는 목소리까지 함께 냈습니다. 예. 매달 1일이 되면은 경제부 기자가 갑자기 바빠집니다. 왜 바빠지냐면 바로 매달 1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수출입 통계거든요. 수출입 통계 오늘
나왔죠?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4월 수출입 동향 발표했는데요. 예. 우리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예. 4월 수출액은 496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2% 줄어든 겁니다. 예. 그래서 월간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동월 대비 계속 감소했고요. 이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감소한 이후에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입니다. 예. 지난달 수입액도 감소하긴 했어요. 522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3% 감소했는데 예.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26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무역 수지 적자 역시 1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 부진의 영향이 좀 커 보입니다. 예.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41%나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 호황이었던 지난해 4월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도 커 보이고요. 물론 이번 수출을 보면 자동차는 40.3% 성장했고 예. 선박도 59.2% 성장하는 등 견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 석유화학 같은 많은 산업군에서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은 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중국 수출도 26.5% 줄어들면서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수출이 26% 이상 그렇게 줄었군요. 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가입자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공식 명칭인데요. 예. 이게 정부가 저소득층의 청년 저축액을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하. 이 저축 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똑같이 이 10만 원을 같이 저축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3년 만기 시에 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해서 정부의 지원금까지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예.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경우에는 지원이 확대돼요. 그래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배인 3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예. 3년 뒤에 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해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혜택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청년 내일 저축입니다. 내일 청년 저축 계좌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거로 봤을 때 누구나 다 가입은 힘든 걸로 보여요. 그렇죠? 네, 일단 이름만 보면 청년이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요. 예. 만 19세부터 34세에 일하는 청년일 때 이 예.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가구 청년은 가입 연령 기준이 좀 상향돼요. 예. 원래는 만 19세에서 34세였는데 15세에서 39세로 확대되고요.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군에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예. 온라인 신청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는 15일부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접수자가 많을 것을 고려해서 초기에 2주 동안은 오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참고해서 해당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네, 등록을.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시 해서 신청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김용민 아나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